자, 문제 4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자, 보기 보시면 1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 2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번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4번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자, 보기 중에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는 바로 1번에 제조소 등의 관계에 있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안전교육 대상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그리고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 그리고 위험물 운반자,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에 제조소 등의 관계에 있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42번.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 자,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것은 소방 대상물에 대한 용어의 뜻이 잘 되어 있고요. 2번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취급자를 말한다. 자, 2번이 틀렸네요. 관계인은 자, 그 건물의 소방 대상물의 주인인 소유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빌려 쓰는 점유자. 그러니까 취급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돼야 맞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소방대장이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소방대장 정의 맞죠? 다음 4번 관계지역이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것은 관계 지역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4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이건 위탁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1번 시도지사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중 안반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자, 이런 경우는 위탁할 수가 있는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2번 시도지사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중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이것도 위탁사항 맞죠? 3번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저장 용량이 3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또는 안반 탱크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저장 용량이 30만 리터 이상이 아니고요. 50만 리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시도지사의 운반 용기 검사. 이것도 이제 위탁사항이 맞겠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4번.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자, 보시면 이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가 아닌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1번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자, 출입자 맞고요. 2번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게 틀렸죠.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관계인이 아니라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관계인이 맞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관계인이 아니라 안에 있는 관계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취재 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출입할 수 있습니다. 4번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입할 수가 있죠. 정답 2번입니다. 다음 45번.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소방신호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계신호가 있고, 발화신호, 그 다음 해제신호, 마지막 훈련신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1번에 진화신호는 신호의 종류에 포함이 안 되죠. 진화신호. 그래서 2번에 발화신호, 3번에 경계신호, 4번에
해제 신호 다 해당이 되는데 1번에 진화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 신호 자체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을 끄는 거잖아요. 불을 끄는 건데 진화 신호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다음 46번.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자,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47번.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다음 48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이것도 이제 경계 화재 예방 강화지구 맞고요. 2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자, 이런 것도 이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맞습니다. 3번, 소방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4번,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9번.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으로 옳은 것은, 자,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기간은 2년과 3년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럼 1번에 유도등이 1년이라고 했는데 틀렸죠? 1년은 없어요.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그래서 유도등은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2년이고요. 2번에 자동 소화장치는 3년.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죠? 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2년이 아니라 3년이고요. 4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도 2년이 아니고 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할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는 옥내에서 지정 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인가? 그래서 이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인데 이거는 이제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이제 옥내에서 지정 수량 몇 배?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이고요. 다음 5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와 사용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에 있어서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상을 두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조소와 사용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에 있어서는 자, 몇 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두냐? 바로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게 되어 있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5m 이상. 자, 다음 52번. 위험물 제조소에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면 급기구의 면적은 몇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자,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자, 한 개 이상으로 하되 그때의 급기구의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안 된 경우에는 급기구의 면적 달라지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에 그때의 급기구의 면적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 자, 지금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바닥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12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15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급기구의 면적이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안 됐을 경우 그때의 급기구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자, 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급기구의 면적. 자, 급기구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요. 그 다음 60에서 90일 경우에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에요. 그리고 90에서 120일 때는 450제곱센티미터 이상. 그리고 120에서 150일 경우에는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규칙 보이죠? 규칙. 지금 얼만큼씩 커지고 있어요? 규칙. 전부 다 150만큼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규칙을 보시면 좀 암기를 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 100제곱미터면 여기 안에 들어가요, 여기. 그죠?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급기구의 면적은 4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3번. 자, 다음 53번.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운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운수시설입니다. 운수. 자, 1번 공항시설. 맞죠? 공항은 사람도 운반하고 물건도 운반하고, 그죠? 운수시설 맞죠?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것도 맞고요. 3번 주차용 건축물. 자, 주차용 건축물은 운수시설이 아니고요. 이거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도시철도 정비창. 이것도 운수시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비창도 운수시설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다음 5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한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하나씩. 1번 가공 공정을 처리한 카펫. 이것도 방염 대상 물품 맞죠? 2번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를 제외한 벽지류. 자, 종이벽지를 제외했다고 했으니까 2번도 맞는 거예요. 3번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무대용 합판 목재류. 맞는 거죠? 다음 4번 건축물 내부의 벽에 설치한 가구류.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건축물의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되는 것은 돼요.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구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구류는 제외입니다.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방염 대상 물품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자, 1번 소방용 저수조, 2번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3번 소방정, 4번 소방 전용 통신 설비. 자, 보기 중에서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바로 소방용 저수조죠. 소방용 저수조는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56번. 소방용수시설인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저수조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1번,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맞죠? 낙차는 4.5m 이하 맞는 거고요. 2번,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하일 것. 자, 0.5는 맞아요. 0.5m는 맞는데 이하가 아니라 0.5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틀렸어요. 다음 3번.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하일 것. 자, 여기도 60cm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60cm 이상이에요. 자, 틀렸고요. 4번.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틀렸죠?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7번. 시도지사는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에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용 정지가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정지 처분 대신에 이제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이 바로 2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사용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수한 케이스죠.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8번.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맞죠? 네, 근린생활시설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맞는 거고요. 2번.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건 틀렸네요. 면적이 틀렸어요.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3번.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이것도 맞죠? 4번.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자, 59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재선임하여야 하는가?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했을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바로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선임 기간은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다음 60번. 소방시설 관리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소방시설 관리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승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답 4번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